안녕하십니까.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의 장신혜입니다. 저희가 8월 웨비나에서는 저가형 FDM 장비인 F123 시리즈 프린터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문의가 가장 많았던 어드밴스드 재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재료들은 단순 프로토타입용 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재료들입니다. 먼저 기존 방식으로 작업할 때 작업자들의 고충과 이 재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는지 다시 잠깐 확인을 해보고요. 이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F370 시스템과 재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활용 사례들과 기능에 대해서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작업하는 엔지니어들의 불만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기존 방식의 작업 과정에서 오는 고충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힘들다는 점입니다. 디자인 파트의 색상, 크기, 그래픽의 위치, 그리고 허용 오차, 파트의 질감, 재료들을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이 점들에 대한 고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의도한 디자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맞추기가 매우 복잡한데요. 여러 가지 기술, 다양한 재료,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 다른 장소에 다른 장비, 보안 문제, 배송 문제 등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F370을 비롯하여 3D 프린트를 도입하게 되면 이런 고충들의 대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사실적인 방법으로 원래 디자인과 유사한 부품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폴리젯의 경우는 팬톤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실제와 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파트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보다 쉬운 커스터마이징과 툴로 복잡한 파트들도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고요. 사내에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로 각각의 니즈에 맞는 재료를 골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370 장비의 경우는 작지만 강력한 기능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성으로 일반 프로토타입용 파트뿐만 아니라 지그와 고정구도 출력해서 제조 현장에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F370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프린터가 F370 장비인데요. 사뭇 친화적이고 사내에 전담 오퍼레이터를 따로 두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사용하기가 매우 쉽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높은 정확도로 출력을 하고 수용성 서포트 지원으로 쉽고 빠른 후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드래프트 모드를 이용해서 큰 사이즈의 파트도 빠르게 출력하실 수 있고요. 가성비 좋은 PLA 재료뿐만 아니라 ABS, ASA, PC ABS, 그리고 TPU의 나일론 베이스 재료까지 고성능의 엔지니어링 등급 재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F370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요. 우선 ABS 계열의 스탠다드 재료부터 정전기 방지 재료, 탄성을 가진 TPU 재료, 그리고 나일론 계열의 엔지니어링 등급 재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재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여러 가지 용도 중에 컨셉, 디자인, 기능성 테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PC ABS 재료입니다. PC ABS는 재료 이름처럼 PC와 ABS 재료의 장점을 합쳐놓은 재료입니다. 나일론 재료 다음으로 높은 충격 강도를 가진 재료이고요. ABS만큼 내충격성도 좋습니다. 강도가 좋은데 표면도 부드러워서 기능성 프로토타입뿐만 아니라 컨셉 모델링 파트로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타시스의 F370 장비에서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상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엘라스토머 재료인 TPU92A입니다. 이 재료는 FDM 재료 중에서 유일한 연질 재료인데요. 재료명에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슈어 A 값이 92입니다. 500%의 연신율을 자랑하고 수용성 서포트를 사용해서 복잡한 파트도 손쉽게 서포트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F170, F270, F370 장비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색상은 검정색 한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튜브, 에어덕트, 손잡이, 가스켓 등과 같이 연질 재료가 필요한 파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사진처럼 콘솔 라이너나 컵 홀더 등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PU 파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후가공 작업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TPU로 조형한 파트의 결합과 접착 시 주요 고려사항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문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TPU 접합 방식을 선택을 하실 때는 접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접합부의 강도와 유연성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중의 여러 종류의 접착제에 대한 설명과 각 사용 시 각각의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링 공정에 대한 문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작업 전에 많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시중의 각 실란트 사용 시 참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공정에서 지그와 픽스처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고성능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란이라는 나일론 계열의 재료인데요. 기존 생산 공정 또는 기존 적층 제조 솔루션에서 사용되는 지구와 고정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금속 파트라서 무겁고 그만큼 사용자의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금속 파트를 조립해서 지구나 고정구를 만들게 되니까 조립에도 시간이 많이 들고요. 커스터마이징이 어렵고 금액도 높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디자인에 제약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나 고객들은 좀 가볍고 튼튼하고 사용하기도 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리드타임과 비용도 절감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개발한 재료가 디란이라는 재료입니다. 먼저 금속보다 훨씬 가볍고요. 3D 프린팅으로 인체 공학적 설계뿐만 아니라 기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린팅 후에 서포트 제거도 굉장히 쉬워졌는데요.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란 재료는 나일론 기반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중량 대비 7%의 미네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포트는 떼어내는 타입의 서포트 한 가지인데 이게 기존에 혹시 저희 장비와 재료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떼기 조금 힘이 조금 쓰이는 재료들도 있는데 이 재료는 힘이 거의 쓰이지 않고 한 번에 쫙 찢어지는 그런 브레이커웨이 타입의 서포트입니다. 재료가 나일론 기반이다 보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사용 가능한 서포트 재료와 빌드 트레이가 함께 출시가 됐고요. 색상은 어두운 회색 한 가지 색상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기반으로 지그나 고정구 그리고 다양한 보조 파트들을 조형하셔서 제조 공정에서 더욱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라타시스의 숨은 보석 같은 재료 ESD 재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SD는 일렉트로닉스 스태틱 디스찰지의 약자인데요. 정전기 소멸 특성을 가진 재료입니다. 이 특성은 민감한 전자장치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이 특성이 요구되는 제조, 생산 공정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전기 방지 재료는 더 상위 장비인 포투스 장비에서만 원래 사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F370 데스크탑 장비에서도 정전기 발생에 민감한 전기 전자 파트의 케이스나 지그 등을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용성 서포트를 사용해서 서포트 제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F370에서는 검정색 한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일반 전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프린트 배선판 등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관 핸들링 취급 시에는 안개, 먼지, 분말, 인화성 액체로부터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커버, 실드 등을 조형을 하셔서 정전기에 민감한 제품이나 전자기계 장비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저희 고객사 활용 사례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폼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엔드 오브 암툴, 즉 제조 현장에서 로봇 팔의 부분을 개선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로봇 팔의 끝부분이 구부러져서 손상이 올 수가 있었고 작은 파트들이 느슨해져서 식품 트레이에 떨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품들을 외부에서 제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TPU와 ASA 재료 두 가지로 해결을 하고 비용도 35%나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프링 부분은 TPU 재료로 그리고 프레임 부분은 ASA 재료로 조형을 해서 화면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기존에는 20개의 파트가 필요했었는데 F370 장비와 TPU 재료 도입 후에 2개로 줄였다고 합니다. 파트 무게도 50%나 줄였고요. 그리고 TPU가 유연한 소재이다 보니까 기존 파트와 비교해서 깨질 가능성이 줄었고요. 원할 때 프린팅을 할 수 있어서 교체도 매우 용이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D란을 사용한 사례인데요. 엔벤트라는 회사에서 기존의 금속으로 고정장치를 만들어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작 기간이 길고 제작 시 구조에 대한 제약이 크고 마찰력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지구조물은 하루에 40회 정도 넣고 빼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내구성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삽입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끄럼 마찰력이 작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F370 장비에서 D란 재료로 고정 장치를 출력을 했는데 리드 타임이 기존 2-3주에서 22시간으로 크게 단축이 되었고요. 디자인의 자율성도 매우 넓어져서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물과 챔버 간의 마찰력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코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금속으로 지그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금속 제작 지그는 무겁고 넓은 작업대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동이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매번 이 금속 지그를 제작해서 부품 배치 방향과 각도를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해결책으로 ABS ESD7 재료를 사용해서 지그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3D 프린팅 지그가 초경량이긴 하지만 완전한 기능을 갖춰서 매우 잘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그를 이동식 트롤리에 장착을 해서 작업 순서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관련 비용과 필요 도구의 양이 40%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직접 부품 배치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면서 신규 작업자의 숙련 시간도 일주일에서 이틀로 줄었고요. 월 평균 12건 정도 나오던 조립 오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FDM 장비의 기능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라타시스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그래프캐드 프린트가 생소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캐드 프린트 소프트웨어가 1.45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댑티브 슬라이스 하이트라는 기능인데요. 어댑티브 슬라이스는 부품 품질과 강도는 유지하면서 프린팅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트 내에서 슬라이드 높이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입니다. 외부 표면 각도를 기반으로 부품의 슬라이드 높이를 변경을 하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파트에 슬라이드의 두께가 다르게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123 시리즈에서 일반 시제품부터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품까지 다양한 재료를 통해 프린팅 하실 수 있고 일반 프로토타입용으로는 우수한 강도와 내열성을 가진 PC ABS와 TPU, 연질 재료, 제조 공정에서는 정전기 방전 기능의 ABS ESD7 재료와 나일론 계열의 D란 재료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활용 사례들과 각 재료와 관련된 문서들은 모두 스트라타시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a.korea/stratasys.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웨비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